그날도 아무 일 없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된장국을 끓이고 딸아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고 차 조심하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엄마도 없이 두 남매를 키워온 아빠가 그렇게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슬픔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한 분 한 분 소중한 답글. 봄이 오면 이상하게도 더 슬픈 날들이 있습니다. 꽃이 피고 바람이 따뜻해지고 사람들이 웃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이 조용히 무거워지는 날들이요. 누군가를 잃어본 사람은 압니다. 계절이 돌아올 때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선명하게, 얼마나 아프게 떠오르는지를요. 이 이야기는 그런 봄날에 태어난 사연입니다. 경기도 어느 작은 마을.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선 그 자리에 한때 작은 단층 집이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고 봄이면 흰 꽃이 피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아래서 뛰놀았고 엄마는 마루에 걸터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10살, 7살 남매였습니다. 오빠 민준이와 동생 지수. 두 아이의 웃음소리가 그 마당을 가득 채우던 때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엄마의 이름은 순옥이었습니다. 36, 한창 젊은 나이였습니다. 늘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이면 찌개를 끓이고 밤이면 아이들 곁에 누워 동화책을 읽어주던 평범한 엄마였죠. 그런데 어느 봄날 엄마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피로라고 생각했죠. 밥맛이 없다고,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아빠 태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던 것이겠지요. 세상에 부모란 자식에게 걱정을 보이기 싫어서 때로 스스로도 믿고 싶지 않은 말을 믿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다시 가을이 왔을 때 순옥의 몸은 이미 이 세상에서 멀어지고 있었죠. 엄마가 떠난 그의 겨울은 유독 눈이 많이 왔습니다. 순옥이 떠난 건 아이들이 잠든 새벽이었습니다. 태수는 그 옆에 앉아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죠. 병원 복도에는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닥, 먼 곳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태수는 그 복도를 한참 동안 걸었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생각이 떠오르지도 않았죠. 그냥 걷고 걸어 집에 도착한 태수는 아이들을 깨워야 했으니까요. 민준이는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아빠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이불을 끌어당겨 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지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엄마 언제 와? 하고 물었습니다. 7살이었으니까요. 태수는 그 질문에 대답을 못했고 한참 뒤에야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는 하늘 날아갔어. 지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물었습니다. 거기 멀어?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좀 멀어. 지수는 그제야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다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울었습니다. 태수는 두 아이를 품에 안고 그 밤을 버텼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죠. 눈은 소리 없이 소복, 소복.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덮이는 동안 그 작은 집안에서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밤을 넘겼습니다. 말이 없는 조용한 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말보다 더 깊은 것들이 그 안에 있었으니까요. 엄마 순옥이 떠난 다음 날부터 아빠 태수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밥을 지어 도시락을 싸야 했고 아이들 교복도 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근, 준비를 하고 공장 나갔죠. 새벽 6시 반에 집을 나서서 저녁 8시가 넘어야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혼자 저녁을 먹고 혼자 숙제를 하고 혼자 잠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민준이가 10살이었습니다. 그 나이에 동생 밥을 챙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습을 켜는 것도 라면 끓이는 것도 아빠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스스로 익혔습니다. 태수는 그게 고마우면서도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가는 걸 기뻐해야 하는 건지 미안해해야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너무 일찍 철이 든 아이들, 아빠가 힘들까봐 투정도 안 부리는 아이들, 그게 고마우면서도 밤마다 가슴이 시렸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태수가 부엌에서 그릇 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준이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등이 작았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작은 등이었는데 그 등이 어른처럼 꼿꼿했습니다. 태수는 그 자리에 멈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민준이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죠. 아빠 왔어? 지수는 먼저 재웠어. 태수는 응, 그래.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에 태수는 마당에 나가 담배 한 대를 피웠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별이 많은 밤이었습니다. 순호가 나 잘하고 있는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람이 불며 감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지수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운동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침부터 들떠 있었고 운동장에는 형형색색의 망국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돗자리를 깔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엄마들이 많았습니다. 지수는 달리기를 하면서도 자꾸 관중석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이란 그런 법이니까요. 알면서도 기다리는 법이니까요. 그날 태수는 반차를 냈습니다. 공장 반장한테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 처음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태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집에 엄마가 없습니다. 제가 안 가면 아이가 혼자 있어야 해서요. 반장이 한참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가 운동장 한쪽에 서 있을 때 지수가 그를 발견했습니다. 아빠, 달려오는 지수의 얼굴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숨은 차오르는데 아빠를 보는 지수의 눈은 반짝이었죠. 태수는 쪼그려 앉아 지수를 꼭 안았습니다. 달리기 잘했어? 응. 3등 했어. 잘했네, 잘했어. 별것 아닌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참 오래 기억에 남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점심으로 태수가 김밥을 싸왔습니다. 아침 4시에 일어나 만든 김밥이었습니다. 조금 삐뚤어졌고 당근이 너무 많이 들어갔지만 지수는 맛있다고 했습니다. 민준이도 맛있다고 했습니다. 태수는 아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도 아팠지만 기분도 좋았습니다. 솜씨가 없어도
정성이 있으면 되는 것들이 세상에는 꽤 많다는 걸 아빠가 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아빠, 태수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공장 일을 오래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손바닥이 두꺼워지고 손등에 상처가 지지 않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굳어집니다. 여름엔 기름때가 배고 겨울엔 터서 피가 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손으로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어 줄 때 이상하게 아이들이 더 편안해했습니다. 민준이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사춘기가 시작됐는지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밥은 먹으면서도 눈을 피했고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태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밤 민준이 방문 밖에 서 있다가 태수가 노크를 했습니다. 민준아 자? 아니요, 그럼. 아빠 들어가도 되냐?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가 방에 들어갔더니 민준이는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 옆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같이 앉아 있었죠. 한참 뒤에 민준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는 외롭지 않아? 태수는 뜻밖의 질문에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외롭지. 그래도 너네 보면 괜찮아져. 민준이가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도 그래. 더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민준이가 저녁을 먹고 나서 가끔 태수 옆에 앉았습니다. 뉴스를 같이 보거나 그냥 가만히 있거나 말이 없어도 괜찮은 시간이 생겼습니다. 태수의 손이 거친 건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닿는 곳마다 따뜻한 것들이 남았습니다. 아이들 방학에 바다에 가던 날은 그의 여름이었죠. 민준이 중학교 1학년, 지수 초등학교 4학년. 방학이었고 태수는 큰 마음을 먹었습니다. 연차를 이틀 내고 바다에 가기로 약속했죠. 차가 오래된 중고차여서 에어컨이 약해서 창문을 열어야 했고 라디오는 FM이 잘 안 잡혔습니다. 그래도 세 사람은 그 차에 타서 노래를 흥얼거리며 강원도로 달렸습니다. 지수가 내내 언제 도착해? 를 반복했고 민준이는 좀 있으면 을 반복했습니다. 태수는 그 대화가 싫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가벼웠습니다. 바다에 도착했을 때 지수가 먼저 뛰어갔습니다. 모래사장 위로 작은 발이 빠르게 달렸습니다. 물에 닿는 순간 차가워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준이도 어느새 신발을 벗고 따라 들어갔죠. 태수는 그 뒤를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바다는 파랬고 하늘도 파랬고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태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뛰고 웃고 물을 튀기고 서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무 걱정이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그 얼굴들이 너무 좋아서 태수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순호가 애들 잘 크고 있어. 걱정하지 마. 소리내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만 말했습니다. 저녁엔 항구 근처 횟집에 들어가 물회를 먹었습니다. 민준이는 매운 걸 잘 못 먹으면서도 참았고 지수는 오징어를 먹으며 물었습니다. 엄마도 바다 좋아했을까? 태수는 잠깐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좋아했을 것 같아.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잘 됐다.
하늘에서도 바다가 보이잖아. 태수는 그 말에 아무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온 날들. 세월은 어느덧 많이 흘렀습니다. 민준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지수는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태수의 머리에는 흰 머리카락이 하나 둘 늘어났죠. 그래도 셋이서 살아냈습니다. 아빠 태수는 사는 세월 동안 아파도 아프다는 말 못하고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 한 번도 하지 못한 채 살아왔죠. 피곤함도 있고 말입니다. 설날에 조용히 혼자 술을 한 잔 마시는 날이 있었고 순옥의 기일이 되면 밖에 나가 오래 걷다 오는 날도 많았고 혼자서 납골당에 가서 울기도 많이 울면서 살아왔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픔과 힘듦을 이겨내는 아빠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아빠를 걱정시키지 않으려 했습니다. 민준이는 대학 입시가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운 날에도 집에 오면 웃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습니다. 그게 이 가족의 사랑 방식이었습니다. 티내지 않는 것, 버티는 것, 그러면서도 곁에 있는 것. 태수는 민준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크게 기뻐하는 대신 저녁에 삼겹살을 구워줬습니다. 고기를 굽다가 말없이 소주를 한 잔 따라줬습니다. 수고했어, 축하해.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민준이는 아빠가 부어주는 소주 한 잔을 받아 마시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빠가 이걸로 다 전했다는 걸, 말이 짧아도 마음은 길다는 걸. 지수는 그날 저녁상을 다 치우고 나서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는 아빠 딸로 태어나서 좋아. 태수는 그 말에 그래 하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자다가 눈이 떠졌습니다.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온 날들이었지만 사실은 이런 말 한마디가 전부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태수는 6시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밥을 차렸습니다. 된장국을 끓이고 계란 프라이를 2개 부쳤습니다. 아직 자고 있는 지수를 깨우러 갔습니다. 지수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지수가 이불을 끌어당기며 조금만 더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태수가 작게 웃으며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지수가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 몇 시에 들어와? 좀 늦을 것 같아. 저녁은 차려놓을 테니 먼저 먹어. 알았어. 현관에서 지수가 신발을 신었습니다. 태수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차 조심하고. 지수가 응 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태수도 잠시 뒤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은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는 무렵이었고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태수는 점퍼 지퍼를 올리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익숙한 라디오 채널을 틀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창밖을 보며 라디오를 들으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퇴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를 무시한 차량에 심하게 부딪혀 병원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제일 먼저 연락을 받았고 지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수는 그 전화를 받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은 많이 떨렸습니다. 그 후의 시간들, 아빠가 없어진 집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소리가 없어진 게 아니라 아빠의 소리만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새벽에 밥 짓는 소리, 욕실에 물 틀어놓는 소리, TV, 뉴스를 혼자 보며 가끔 혀를 차던 소리, 그런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지수는 한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민준이는 자취방을 빼고 다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둘이서 아빠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이 보며 엄마와 아빠 그리고 어린 민준이 셋이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지수가 태어나기 전 사진이었죠. 엄마가 웃고 있었고 아빠가 엄마 어깨에 손을 얹고 있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민준이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지수는 그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고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조금씩 살아가는 법을 다시 찾았습니다. 민준이는 일을 계속했고 지수는 학교를 마치고 취업을 했습니다. 평범한 날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밥을 먹고 출근을 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면 달랐습니다. 추석이나 설날, 차례를 지낼 때 사진을 꺼내놓고 앉으면 둘 다 말이 없어졌습니다. 엄마 사진, 아빠 사진, 나란히 놓인 두 사진 앞에서 남매는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 대신에 그냥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봄은 옵니다. 지금 민준이는 40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했고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하는 날 민준이는 이상하게 아빠 생각이 났습니다. 쪼그려 앉아 아이 손을 잡아주다가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빠도 이랬겠구나 싶었습니다. 이 작은 손을 잡아주면서 이 작은 발걸음이 얼마나 대단해 보였을지,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지,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입니다. 지수는 37이 되었습니다. 봄이면 꽃을 보러 자주 나갑니다. 그게 언제부터의 습관인지 본인도 모릅니다. 그냥 봄이 되면 밖으로 나가고 싶어집니다. 어느 봄날 오후 지수와 민준이는 벚꽃 아래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엄마도 이 꽃을 좋아했을까? 아빠는 이 꽃을 본 적이 있었을까? 둘이서 이런 날 같이 걸은 적은 있었을까?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물어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도 느낄 수 있는 것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따뜻하게 밥을 차려주던 아빠의 마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곁에 있어주던 그 시간들, 거친 손으로 조심스럽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그 손길,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몸은 없어도 기억 안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비슷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일찍 부모를 보낸 분도 계실 것이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자주 말을 못합니다.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해야 할 말을 삼키고 살아갑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 방식이기도 하고 때로는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진 것들이 있습니다. 곁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전해지는 것들이요. 거친 손도, 늦은 귀가도,
삐뚤어진 김밥도 다 사랑이었습니다. 봄은 그래도 옵니다. 매년 어김없이 꽃이 피고 바람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그 봄날에 우리는 또 누군가를 생각합니다. 그게 슬프지만 그 슬픔이 있다는 건 그만큼 사랑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버텨오셨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지켜낸 그 시간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어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시간은 우리 안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